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시죠? 아니면 처음 마주쳤을 뿐인데 괜히 끌리고 왠지 믿음이 갔던 적도요. 그 순간 우리가 느낀 건 말이 아니라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표정이 자연스러운지,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차갑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모든 걸 무의식 속에서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건 절대 편견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아오며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쌓인 직관이고 때론 생존을 위해 발달한 감정의 레이더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얼굴을 봅니다. 그건 우리가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얼굴을 다르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태도와 마음의 흔적이 새겨진 표현으로서의 얼굴.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을 설명하는 얼굴의 언어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왜 얼굴을 먼저 봐야 하는가? 겉모습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회의실에서, 카페에서. 그 짧은 찰나의 눈맞춤 안에 알게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곤 하죠. 처음 마주한 얼굴이 어딘가 낯설고 불편하면 대화 한마디 없어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편안하고 정다운 느낌이 들면 이유도 없이 마음이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그건 단지 외모를 가리는 얕은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오래된 감각에서 비롯된 본능이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려거든 말보다 얼굴빛을 먼저 보라.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얼굴빛은 쉽게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온 방식이 응축되어 표정이라는 창을 통해 드러나니까요. 얼굴은 거울입니다. 단순히 눈, 코, 입의 배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의 무게가 새겨진 흔적입니다. 피곤한 사람의 눈 밑엔 그림자가 깔리고 험한 시간을 견딘 사람의 입가엔 어딘지 모르게 굳은 선이 그어집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상대방 얼굴에서 신뢰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감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왜 직관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죠. 거짓을 입으로 말할 수는 있어도 그 거짓을 얼굴로 표현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미묘한 떨림, 시선의 흔들림, 미소의 어긋남. 그 작은 틈에서 진실이 스며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은 습관을 닮습니다. 자주 웃는 사람의 얼굴엔 따뜻한 주름이 생기고 늘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의 얼굴엔 굳은 경계가 남습니다. 결국 얼굴은 하루하루 살아온 태도에 누적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읽기 위함입니다. 외면은 내면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침묵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죠. 사람은 얼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빛, 표정, 말투, 행동으로 이어지며 서서히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다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세요. 말보다 먼저 얼굴이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본성은 눈에 드러난다. 눈빛이 말하는 것. 우린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더 깊은 관심은 눈으로 향합니다. 눈은 가장 작은 얼굴의 일부지만 가장 큰 감정의 창입니다. 눈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말은 정제할 수 있고 표정은 훈련할 수 있지만 눈빛은 순간의 마음을 가감없이 비춥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말처럼 마음이 불안할 때 눈은 흔들리고 두려울 때는 피하며 분노가 찼을 땐 날카롭게 변합니다.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유독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시선은 자꾸 피했고 눈빛엔 경계심이 깊게 깔려 있었죠. 그 사람은 끝내 뒤에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이미 먼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어딘지 서툴고 말주변은 없지만 눈을 또렷하게 마주하고 한결같이 투명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신뢰가 생겼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거짓말은 입보다 눈에서 시작된다. 그건 말의 거짓이 아니라 감정의 거짓을 말합니다. 눈빛이 진심을 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와닿지 않게 됩니다. 눈은 늘 진실을 비춥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가장 직접적인 창이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계속 따지는 눈, 부정적인 감정을 쏘는 눈,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지 못하는 흔들리는 눈. 그 눈빛들은 말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칼이 되곤 합니다. 반면 따뜻한 눈빛은 말보다 먼저 위로가 됩니다. 듣는 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신뢰를 안겨줍니다. 눈빛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넘어 삶의 태도, 인간관계의 방식까지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눈빛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할까요? 늘 주변을 살피며 안정을 확인하는 눈, 상대보다 위에 서려는 눈, 그리고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눈. 이 모든 눈빛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눈빛을 무기로 상대를 재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판단이 아닌 관찰로 볼 줄 알아야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진짜 관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빛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듣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을 어떤 눈으로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 그 눈빛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을 속삭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누군가를 마주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그 눈에 담긴 마음이 당신을 보호해 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미소 뒤에 숨은 본심 표정을 읽는 철학.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말보다 먼저 얼굴을 보고 얼굴 속에서도 가장 자주 마주치는 건 미소입니다. 미소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정이지만 가장 많이 오해되는 표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소로 진심도 숨기고 거짓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유독 많이 웃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미소로 응답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미소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표정이 감정과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표정의 균형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웃음도 자연스러운데 웃음이 반복되어 의무가 되면 얼굴은 금세 낯설어집니다. 그건 단지 웃는 얼굴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은 곧 성이다. 얼굴빛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 말처럼 미소란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드러내는 반사입니다. 무례한 미소가 있습니다. 말은 정중한데 입가엔 비웃음이 맴돌고 눈은 차갑게 굳어있는 사람. 그 미소는 도리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따뜻한 미소도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한 이유는 입꼬리와 눈빛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훈련된 연기가 아닙니다. 표정은 삶의 내력입니다. 어떤 감정을 반복해왔는지, 어떤 상황에 익숙했는지가 고스란히 남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웃는 사람, 항상 밝은 척하는 사람. 그 미소는 오히려
진짜 감정을 감추기 위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숨기려 할 때 사람은 더 많이 웃습니다. 분노를 누르려 할 때 미소로 덮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을 믿기보다 표정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눈빛과 미소가 어긋나는 사람,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동자가 얼어붙은 사람, 그건 본심이 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심은 항상 조용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미소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풀리면 얼굴도 풀릴 뿐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미소를 보세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미소가 눈빛과 닿아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소가 편안한지를 느껴보세요. 미소는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침묵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말보다 중요한 말투것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말의 힘이 다르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말에 설득되거나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내용보다 말투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논리로 구성되지만 말투는 감정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말투야말로 그 사람의 기질과 인성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말이 옳아도 말투가 무례하면 인성은 아니다. 이 말처럼 진실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태도이고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의 가장 섬세한 결입니다. 조용하고 나긋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상냥함이 묻어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리한 비난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포장된 친절함 속에 흘려보내죠. 말은 부드러운데 듣고 나면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 투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은 서툴고 어눌하지만 말투엔 꾸밈이 없고 정직한 온도가 실려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감정이 아니라 품위로 다듬는 것이다. 즉, 말은 그 사람의 분노나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절제된 사고와 태도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말로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투로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투는 살아온 방식에서 길러진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정죄처럼 들릴 때 듣는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말투가 거칠면 진심도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랫동안 관계의 틈을 만들게 되죠. 말투는 온도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 온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하거나 차가운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누군가의 말투는 어떠신가요? 그 말은 잊혔지만 그 말투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진 않나요? 우리는 종종 말의 뜻에만 주목하고 그 말이 담긴 그릇을 놓칩니다. 하지만 진심은 그릇에서 새어나옵니다. 그러니 다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넘어서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감정이, 품위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행동이 본성을 드러낸다. 디테일을 보는 눈. 사람을 제대로 알기란 어렵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고 표정도 흉내낼 수 있고 말투조차 훈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행동, 특히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디테일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중 앞접시 하나 건네는 태도에서도 사람의 결이 보입니다. 주문이 늦어졌을 때 직원에게 짜증을 내는지 아니면
묵묵히 기다리며 이해하려 하는지. 그건 결코 작은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유 있을 땐 누구나 친절합니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얼마나 조심스러운가요? 혹은 얼마나 무신경하게 굴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인성은 타인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은 절대 작지 않다. 그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습관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 자기 이야기엔 열을 올리지만 타인의 말은 건성으로 듣는 사람, 그 모든 건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자주 반복된 선택의 결과이자 그 사람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말은 다듬을 수 있지만 행동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기에 진짜를 숨길 수 없습니다. 배려는 거창한 선의가 아닙니다. 자리를 비켜주는 타이밍, 고맙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순서, 시선을 마주치는 방식, 그 모든 디테일이 모여 한 사람의 품을 이룹니다. 사람을 꿰뚫는 눈을 갖고 싶다면 작은 행동들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그 사람이 불편해질 때, 여유를 잃을 때, 그 순간의 선택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그건 말보다 더 크고 더 선명한 말이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은 결국 그 사람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6번째, 사람을 꿰뚫는 눈을 기르려면 나부터 돌아보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겉과 속을 가려보는 감각을 갖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 시작은 늘 남이 아니라 나에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사람을 재단합니다. 말투가 거칠었다는 이유로, 눈빛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작은 행동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버리죠. 그럴수록 실망은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회의는 커져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상대를 정확히 보기 위한 눈보다 내 눈에 묻은 먼지를 먼저 닦는 일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것은 우리 안의 그림자다. 그 말은 곧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여길 때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던 건 내 안의 불안을 반사해서 본 것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말투가 공격적으로 들렸던 건 내가 이미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정확히 보려면 먼저 나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말투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가? 나 역시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진 않은가? 그걸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판단은 쉽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늘 단정에서 시작되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저런 말투를 보니 분명 이럴 거야. 그 단정이 반복되면 우린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관찰은 다릅니다. 관찰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결론을 미루고 반응하기보다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관찰의 깊이는 내가 나를 얼마나 성찰해 왔느냐에 비례합니다. 누군가를 단박에 꿰뚫어 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 눈이 얼마나 맑은지, 내 시선이 얼마나 너그러울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타인을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 눈을 갖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실망도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다만 읽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7번째, 얼굴은 결국 내면이 만든 결과물. 어떻게 살아야 얼굴이 변하는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가끔은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새 깊어진 주름, 굳어진 눈빛, 말없이 처진 입꼬리. 그건 단지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살아온 태도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얼굴이 가장 큰 공양이다. 그 말은 단순히 웃는 얼굴을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이 담긴 얼굴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감정을 자주 품어왔는지, 무엇을 참아내고 무엇을 미워했는지가 얼굴이라는 거울에 새겨집니다. 사람은 말보다 얼굴로 말합니다. 입은 침묵해도 얼굴은 모든 것을 발설하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얼굴은 점점 더 그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원래 인상이 그래서 그래. 하지만 그건 핑계에 가깝습니다. 표정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온 습관의 누적이니까요.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은 입꼬리가 아래로 굳어지고, 불안을 자주 품는 사람은 이마가 늘 긴장에 차 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눈빛이 닫혀갑니다. 반대로 늘 고마움을 느끼려 애쓰는 사람은 눈가에 부드러움이 번지고, 사소한 일에도 미소 짓는 사람은 얼굴 전체에 여유가 깃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화장이나 표정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얼굴에 스며든 결과이죠. 그러니 좋은 얼굴을 갖고 싶다면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사람들은 종종 마음을 다치게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어느새 얼굴로 옮겨갑니다. 진심은 얼굴을 바꿉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내면이 외면을 조용히 덮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따뜻하고, 어떤 얼굴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얼굴이 되어가고 싶으신가요? 겉모습은 운이 아니라 인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얼굴은 감출 수 없는 마음의 기록이자 우리가 매일 써내려가는 표정의 일기장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관계가 평온해진다.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일보다 더 어렵고 세상보다 더 복잡한 게 사람 사이죠. 우리는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동시에 다치고 상처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너무 쉽게 믿거나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말의 흐름을 읽게 되고, 표정보다 표정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말투 뒤에 있는 불안함, 무심한 행동 속에 감춰진 조심스러움, 겉으로 밝은 사람의 눈빛 안에 머물고 있는 외로움. 이해는 판단을 밀어냅니다. 이해는 상대를 단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을 상상하게 하죠. 사람을 꿰뚫는 눈을 갖는다는 건 곧 나를 지키는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기보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무게를 지녔는지 먼저 가늠할 수 있게 되니까요. 사람을 깊이 들여다본다는 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기대하지도 작은 실망에 무너지지도 않게 됩니다. 관계를 더 평온하게 만드는 건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닌 그저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단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숱한 경험과 아픔,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서서히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그 눈을 갖게 되면 상대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판단은 멀리하게 되고 분별과 직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관계가 평온해지는 순간은 사람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건 단념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땐 얼굴을 한 번 더 보세요. 눈빛과 표정, 말투와 행동. 그 속에 진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은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당신을 더 부드럽게 안아줄 겁니다.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시선이 더 따뜻해지길 응원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